혹시 요즘 목이나 어깨가 유난히 뻣뻣해졌습니까? 예전에는 금방 떠오르던 단어가 잠깐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이 늘었나요? 그게 뭐였더라 하고 말끝이 흐려질 때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경고를 미리 알아채고 손 쓸 수 있을 때 손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혈관이 조용히 낡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낡아가는 속도를 지금 당장 늦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실과 신경과 현장에서 오랫동안 뇌혈관 환자들을 지켜봐 온 의사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후회했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새벽 시간에 응급실은 늘 비슷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그 조용함을 찢는 건 대부분 가족의 목소리입니다. 몇 해 전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구급대와 함께 한 분이 실려왔습니다. 65살 남성. 옆에는 아내분이 거의 울음에 가까운 숨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요.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더니 갑자기 쓰러졌어요. 부르는데 대답이 없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 순간 응급실의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뇌혈관 문제는 시간이 곧 뇌이기 때문입니다. 막힌 혈관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끊기면 뇌세포는 견디지 못합니다.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치료의 창이 아주 짧습니다. 그분은 결국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가족에게는 더 잔인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가 딸의 결혼식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큰 기쁨 사이에 있던 사람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모습은 다릅니다. 갑자기 쓰러져 보일 뿐 그 전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한순간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서서히 쌓이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관이 하루아침에 막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녹과 찌꺼기가 쌓여 좁아지는 것처럼요. 우리 혈관도 오랜 시간 작은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면서 점점 탄력을 잃고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설마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미리 알 수 있었던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너무 무겁게만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은 유전이나 운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식사, 수면, 운동으로 방향을 바꿀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린다, 치료한다, 이런 식의 단정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구와 관찰에서 꾸준한 생활 변화가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과 어깨가 뻣뻣한 것과 깜빡하는 것이 왜 혈관 이야기로 이어지느냐? 모든 뻣뻣함이 혈관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건망증이 뇌혈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이 경고 신호와 섞여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아주 욕심이 많은 장기입니다. 몸무게로 치면 많지 않은데 에너지와 산소는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혈관이 조금만 좁아져도 뇌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함, 집중이 흐려짐, 멍한 느낌, 이유 없는 피로, 예전보다 말이 느려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요. 이런 증상은 다른 원인도 많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고 점점 잦아지고 예전과 다르다면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을 아주 쉽게 세 단계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의학 교과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방식입니다. 첫째 단계는 조용한 불편함입니다. 혈관 벽에 작은 상처와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무섭습니다. 조용하니까요. 둘째 단계는 경고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진 않지만 몸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힌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가끔 어지럽다, 머리가 맑지 않다, 기억이 잠깐씩 끊긴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물론 나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확인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위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혈관이 많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겨 흐름을 방해할 때입니다. 이때는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바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셋째 단계가 어느 날 뚝 생기는 게 아니라 앞선 단계의 누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미 진행됐다면 끝인가요? 여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망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려고 주변 회로를 새로 쓰기도 하고 혈류의 우회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뇌는 생각보다 회복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회복의 여지가 작동하도록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는 바꾸겠습니다. 67살의 한 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무엇보다 손자 이름이 순간적으로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말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았는데 갑자기 현실이 무거워진 겁니다. 검사에서는 여러 위험 요인이 함께 보였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생활 습관, 수면의 질까지요.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공포가 아니라 순서를 정해드렸습니다. 약이 필요하면 약을 쓰되 동시에 생활을 바꾸는 계획을 세우자. 특히 식사는 가장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니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동네 마트에서도 구하기 쉬운 재료들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혈관을 괴롭히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쪽으로 매일의 선택을 조금씩 옮기자.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이것만 먹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식탁을 바꾸면 도움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연구에서도 꾸준히 다뤄져 왔습니다. 다만 어떤 연구든 개인차가 있고 의학은 단정이 아니라 확률과 위험의 관리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포도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그리고 진한 색의 포도.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색이 진하다는 점입니다. 그 진한 색을 만드는 성분 중 일부가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는 쉽게 말해 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나 베리류의 색소 성분은 여러 연구에서 혈관 기능과 관련해 언급됩니다. 이걸 약처럼 혈관을 뚫는다라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에 유리한 방향의 식사 패턴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일부 사람들에서 혈관의 기능 지표가 좋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섭취법은 단순합니다. 포도는 가능하면 껍질째, 다만 소화가 약하신 분은 양을 줄이거나 잘 씻어 드시면 됩니다. 베리류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냉동으로 보관해 요거트나 두유, 오트밀에 곁들이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과하지 않게입니다. 과일은 좋지만 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적당량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오디입니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따먹던 검은 열매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디도 색이 매우 진하죠. 그래서 베리류와 비슷하게 색소 성분과 항산화 관련 성분이 풍부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으로 구하기 어려운 계절에는 냉동 제품도 많고 말린 형태도 있습니다. 둘째, 맛이 진해서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이 큽니다. 지속하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오디 역시 이걸 먹으면 혈관이 되돌아간다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지난 세계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사 패턴은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위험 관리와 연관되어 논의되어 왔고, 오디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가 안전하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디는 냉동 보관이 비교적 편합니다. 씻어서 물기를 빼고 냉동에 두었다가 요거트 위에 올리거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단, 위가 예민하신 분은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 식후나 간식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외라고 느끼십니다. 토마토가 뇌혈관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토마토는 붉은색을 내는 성분이 자주 연구에서 언급됩니다. 열을 가하면 흡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생으로만 드시기보다 익혀 드시는 방법이 자주 권해집니다. 특히 토마토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침에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점심이나 저녁에는 토마토가 들어간 찜, 스튜, 소스 형태로 기름을 아주 조금 곁들여 조리하면 흡수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 올리브 오일을 소량 활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 방식이 아니라 가볍게 익히는 조리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가지 음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와 베리류는 혈관에 유리한 식사 패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진한색 과일, 오디는 진한색 과일 중에서도 꾸준히 활용하기 쉬운 재료, 토마토는 익혀 먹기 쉬우면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붉은색 채소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도 좋지만 함께 섞이면 지속하기가 더 쉽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권하는 너무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매일 해야 합니까? 양은 얼마나 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지금부터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건 치료법이 아니라 생활 속 위험 관리를 돕기 위한 식사 방향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냉동 베리류를 요거트나 무가당 두유에 곁들입니다. 여기에 오디를 소량 더합니다. 갈아 드셔도 되고 씹어 드셔도 됩니다. 단맛이 부족하면 꿀을 많이 넣기보다 전체 양을 줄이거나 무가당 요거트의 종류를 바꾸는 식으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특히 단맛을 과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토마토를 익혀서 한번 포함합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튜, 토마토가 들어간 채소찜. 가장 좋은 건 반찬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건강을 위해 억지로 먹는 느낌이 들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포도 한 번.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좋고 어렵다면 양을 줄이거나 다른 베리류로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식사의 큰 뼈대입니다. 이제 이 루틴을 따라가면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신뢰의 핵심입니다.
건강 정보는 좋다만 말하면 위험합니다.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말해야 안전합니다. 이어서 제가 당 조절이 필요한 분, 신장 기능이 약한 분, 혈액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 위가 예민한 분에게 어떤 점을 조정하면 좋은지, 그리고 생활 습관 4가지와 응급신호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분들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빼놓으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당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베리류와 오디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도 맛이 진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한번 요거트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토마토의 양을 줄이거나 섭취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베리류에 들어있는 일부 비타민 성분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일정한 양으로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양을 들쭉날쭉하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드시는 약이 있다면 식사 변화가 있을 때 담당 의사에게 한 번은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위장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신맛이 강한 과일을 공복에 드실 경우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과일보다는 익히거나 요거트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먹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방향을 바꾸는 도구이고 생활 습관이 길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기본으로 강조하는 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어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셔주세요. 밤새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갑자기 커피부터 드시면 혈관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물 한 잔은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아주 가벼운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동작이면 됩니다. 둘째,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나 거리보다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30분을 못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어려운 정도면 적당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자신의 페이스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혈관은 밤에 회복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염증 반응이 높아지고 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7시간 안팎이 권장됩니다. 낮잠은 길게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이내의 짧은 휴식이 밤잠에 덜 영향을 줍니다. 넷째, 마음의 긴장입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에 실제로 부담을 줍니다. 항상 예민한 상태로 살면 혈관도 그 긴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취미, 대화, 웃음,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이 사치가 아니라 혈관 관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가급적 피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첫째, 지나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염분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는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흡연입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있어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가능하다면 중단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음주입니다. 잠을 덜 잔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혈관의 회복 능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음주 자체보다 타이밍과 빈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음식이나 생활 습관 이야기가 아니라 응급신호입니다. 만약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 비대칭으로 느껴지거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즉시 응급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혈관 문제는 시간과 싸움입니다.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수록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7살의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걷고 계십니다. 손주 숙제를 도와주고 예전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완벽해졌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비결은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이 이야기처럼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조건만 바뀌면 반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포도와 베리류, 오디, 토마토, 이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을 조금씩 바꿔주는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생활 습관, 물, 걷기, 수면, 마음의 긴장 관리. 이 네 가지는 혈관뿐 아니라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한 걸음은 옮기신 겁니다. 오늘 저녁장을 볼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장바구니에 넣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몸을 돌볼 수 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함께 듣고 함께 바꾸면 더 쉽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